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비원을 해고한 아파트가 있는 반면 주민들이 부담을 나눠진 곳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반되는 대응 짚어봤습니다. 엑스코 사장이 상관 후보까지 지낸 자산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해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가 구리와 의성 두 곳으로 결정된 이후에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이러다 이전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농토 황폐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고 볏짚을 논에 돌려주는 사업을 하자 축산 농민들이 사료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아침에는 쌀쌀함이 크게 느껴지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벌써 1월도 첫 번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쌀쌀함이 가득했던 날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침엔 대구 영하 6도, 안동 영하 9도, 봉화는 영하 13도로 어제 밤부터 잔뜩 떨어진 기온에 출근길 추위가 느껴지지만 낮부터는 대구 6도, 안동 5도, 봉화는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날이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이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어김없이 찾아온 탁한 공기에 외출하기 전 잊지 말고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오후 들어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예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도 경비원 인건비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비원을 줄인 곳과 주민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쪽 두 가지를 예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아보시죠. 양관희, 윤태호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비원 감축을 반대한다는 글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당장 몇 푼 아끼자고 경비원을 해고하냐는 항의글부터 우리가 약자들을 지키자는 호소글까지 다양합니다. 여기 되게 어두운데 밤에 여기 오면은 저기 불 꺼져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같이 나눠서 내시는 거니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증가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새해를 맞자 해고됐습니다. 경비 인력이 60%나 줄어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주민 안전을 지키고 택배를 받아두는 등 각종 잡무도 맡았던 각동 경비실은 새해부터 텅 비었습니다. 남은 경비원들은 마음 한쪽이 무겁지만 더 많아진 일을 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경비를 하면 다 하는 거죠. 경비도 해야 되지만 또 밖에 폐지장 청소도 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경비실이 잠겨있던데 지금 다 비게 되는 거죠. 일부 주민들은 미리 의견도 듣지 않고 입주자 대표끼리 경비원 해고를 결정했다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좀 사과드립니다 해놨는데 소식도 없이 공고도 안 붙여놓고 찬반을 걸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해명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관리비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놓고 대략 따져보면 이 아파트 한 세대당 매달 2,300원을 더 부담하면 경비원 6명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사무소 측은 장기 수선 충당금도 쌓아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아파트처럼 경비원 22명이 해고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 같은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아들이고 경비원 해고를 막은 곳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아파트는 조금 전 양관희 기자가 소개한 아파트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경비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을 더 올려줬습니다. 입주민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8명입니다. 2008년부터 10년째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주민들이 임금 인상분을 분담해 왔습니다. 올해가 고비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지난해보다 11%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1년치 부담액이 가구당 평균 42,000원,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2,740만 원 늘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배려가 앞섰습니다. 경비원도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입니다. 경비원을 줄일 수도 있었겠죠. 주민들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더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그거는 뭐 임금들 한 푼만 없어요. 일만 시켜주면 우리 감사하자. 상생을 위한 배려는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대민 서비스 관계라든가 거기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도 경비원 6명을 그대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입주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경비원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수당에 반영돼 경비원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작지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휴게 시간 조금 늘리고 그렇게 전체 고용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원을 해고하고 이게 모여 고용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 사례를 보면 또 여러 통계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기획기사로 준비한 엑스코 운영 문제 연속 보도. 오늘은 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 후보였던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서 엑스코를 이용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상욱 엑스코 사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겼다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 엑스코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때 장관 후보자이기도 했던 자산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엑스코는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박은경 씨와 자문계약을 맺은 뒤 직원들만 대상인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한 달에 3만 원만 내도록 해줬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김상욱 엑스코 사장은 자기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담당 직원과 내부자 제보 탓으로 돌렸습니다. 신고 라인에서 좀 잘못했다더라. 그거를 외부에 제보를 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여기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옛날에 일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돈 받아갖고 상납도 하고 했어요. 그럴 때 제보를 해야 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자 당시 총무팀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총무팀장이 사장의 지시 없이 박 씨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켜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문제가 된 계약서를 만들었던 담당 직원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이 직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자신은 김상욱 사장으로부터 박은경 씨에게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고 박은경 씨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죠.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 이 사람들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과하려니까 나더러 뭐 어쩌는데 그랬더니 한번 전화해보라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무팀장이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상욱 사장은 가벼운 처벌인 견책을 하라고 인사위원회에 통보했고 사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는 그마저도 경고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실무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을 거고 그 책임을 전가하게 했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상욱 사장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박은경 씨와 맺은 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총무팀장과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은 둘 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엑스코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문서 변조 등의 혐의가 있다며 김상욱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가 우여곡절 끝에 군위와 의성 두 곳 모두로 결정된 이후 10개월 동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전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은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전 사업비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양 당사자인 국방부와 대구시의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총 사업비 7조 2,465억 원이 적다는 겁니다. 사업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업비로는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지 353만 평을 확보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의성과 군위 두 곳 모두 산악지형이라 이 돈으로 산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 공항 부지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현 상태의 이전 사업비는 추정치여서 큰 의미를 두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 부지 한 곳을 먼저 선정하고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자고 양 시도지사가 얼마 전 12월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이전하는데 정부 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법안을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곳을 먼저 정하고. 국방부 장관은 당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무진에서는 절차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보인 이전 사업비, 즉 부지 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절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나 이후 주민투표 등의 행정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올 연말에는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얼마 전 양 시도지사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민간 공항은 대구에 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자는 일부 여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고 민간 공항 주무관청인 국토부 관계자 역시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 결정에 따를 뿐 고려해 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요즘은 볏짚을 소 사료로 전량 걷어가면서 토양의 산성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토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고 볏짚을 논에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축산농민들이 사료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 먹이로 쓰일 베일링 사일리지가 추수가 끝난 들판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500kg짜리 사일리지 한 개로 농민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2만 원 선. 쌀 농사의 5분의 1에 맞먹는 헥타르당 35만 원의 부수입이 생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료용 볏짚은 2016년 174만 4천 톤, 2017년 208만 6천 톤으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논에 벼농사만 짓고 거름으로 돌려주는 것이 없다 보니 토양 산성화를 촉진한다는 지적이 일자 경상북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비 10억 5천만 원으로 도내 농지 3천 헥타르에 볏짚 환원 사업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살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가지고 도복이 아주 강해집니다. 볏짚 환원 사업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볏짚은 섬유질이 풍부해 잘 발효되지 않아 논에 볏짚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토양 검증을 해서 유기물 함량이 낮을 경우에 2, 3년에 한 번씩 볏짚을 하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볏짚을 넣을 때도 잘게 썰어서 포항시의 경우 전체 논 면적의 6%에 해당하는 볏짚을 환원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늘릴 경우 반대로 축산 농민들이 사료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볏짚은 한우의 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볏짚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볏짚은 절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건초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초 작업률은 10%에 불과합니다. 농지의 산성화도 막고 축산 농민들의 사료난도 덜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병원 직원이 병원 로비에서 한 파업은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진행한 39일간 파업은 무죄라며 확정했습니다.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하는 파업의 불법 논란을 종식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업무 방해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값이 12월 마지막 주에 다다라서야 지난해 1년 중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인 12월 5번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는 전주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0.02% 올랐지만 전주 수치인 0.09% 상승폭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인 12월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0.25%, 1년 전에 비해서는 1.89%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한 달 새 안동이 2.6%, 구미 1%, 포항과 문경 0.5%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고 영주 지역은 0.1% 올랐습니다.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교원은 31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6명보다 67%, 2년 전인 2017년 142명보다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해는 미국의 무역 대표단을 파견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경상북도 대표단은 오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애틀란타와 라스베이거스,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19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는 글로벌 기업 CEO를 만나 경북의 투자 여건을 홍보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사를 방문해 의료기기 분야 투자 및 연구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19 희망 남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북부동 이서경님 5만 원, 동부동 생활개선회 일동 50만 원, 북부동 농촌지도자회 회원 일동 20만 원, 북부동 대평 그린빌 아파트 경로당 회원 일동 10만 원, 경산시 형제전기통신 곽일순 대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1월도 첫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쌀쌀함이 가득했던 날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침엔 대구 영하 6도, 안동 영하 9도, 봉화는 영하 13도로 어제 밤부터 잔뜩 떨어진 기온에 출근길 추위가 느껴지지만 낮에는 대구 6도, 안동 5도, 봉화는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 보이며 날이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한파가 잠시 주춤하고 나니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이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다시 어김없이 찾아온 탁한 공기에 외출하기 전 잊지 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오전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청도 영하 1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6도, 청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6도, 김천 영하 13도로 아침에는 무척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5도, 김천도 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9도, 영주 영하 12도로 오늘 출근길도 많이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5도, 영주 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오후 들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예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